대권 레이스도 잠깐 지지도 적합도 조사 결과를 놓고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양강 구도인데 어떻습니까? 뭐 모든 적합도 조사를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무선 ARS를 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고 있고요. 네. 또 전화 면접, 실제로 전화를 걸어서 그 상대방에게 의사를 듣는 그런 그 방식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 뭐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사실 이렇게 그 실제로 어떤 사람과 목소리를 나누면서 내가 어떤 걸 지지하고 내가 어떤 성향이고 이걸 일일이 말하는 것을 꺼려한다. 뭐 그게 이런 ARS 방식인 거죠? 이게 전화 면접. 전화 면접? 그러니까 전화 면접에 있어서 보수층들이 예. 적극적으로 사람과의 어떤 대화에서 어떤 실제로 ARS가 아니라 사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나한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예. 실질적으로 대답하기 싫어한다라고 해서 이제 샤이 보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전화 면접에 많지 않느냐 이런 분석을 내놓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어떤 차이가 아니라 결국은 양쪽 다 이 이재명, 윤석열 이 두 사람의 양강 구도를 뜻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그런 후보들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앞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도 자체가 양강 구도로 지금 그러니까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꽤 오랫동안 지금 횡보를 지금 보이게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지금 더 확실하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네. 딱 지금 5월 달입니다. 2007년도에 12월에 그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2007년 5월 지금의 가장 이 지지율이 높게 나온 후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손학규 지사입니다. 바로 한나라당은 막 탈당을 해갖고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의원 예를 들어서 정동영, 뭐 한명수 이분들이 지금 막 대권 주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쪽 당에서 막 탈당해갖고 한나라당에서 탈당해서 지금 이쪽 당으로 갈까 무소속으로 갈까라고 이야기되던 손학규 지사가 25%로 가장 앞섰거든요. 그때 결과가 이명박 후보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된 그 선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서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서 어떤 여론조사 방식에서 좀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전화 면접이냐 아니면 이제 자동응답 면접이냐, 자동응답 방식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둘 다 양쪽 다가 오차범위 내외에 있어요. 그럼 네.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 조사 다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강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돼 나갈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출마에 대해 대권 출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적 없고 네. 검증이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 검찰총장으로서의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지도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윤 전 총장이 과연 이제 공식적으로 대권 출마를 선언하고 본인이 이제 후보로서 여러 가지 발언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랑 검증이 시작돼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점이 또 한 번의 이런 변화를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하는 부분, 또 양강 구도가 깨질 거냐 계속 갈 거냐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야 지금 유지돼 온 이 정도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돼 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다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의 변화에 따라서 이 지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3, 제2, 제3의 후보들도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건 변수는 윤석열 전 총장의 검증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결국은 대선판에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올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막 든 생각인데 우리가 대선 레이스 하기 직전에 국민의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론 앞서 적합도 조사에서는 주로 여권 인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6월 11일이 전당대회잖아요, 국민의힘. 그걸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거취, 자명이 그 이후에 좀 멈출 거라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게 사실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때를 놓친 봉황은 닭보다 못하다. 때를 잡아야 봉황이 되는 것이다. 네. 때를 놓치면 닭이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뭐 7월 설도 있고 9월 설도 있습니다. 네. 그 정치권에 진입하는 게. 그런데 만약에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도 아무런 어떤 정치적인 모션이 없다면 중요한 건 이 전당대회를 왜 하는 거죠? 전당대회 하자마자 바로 대선 레이스로 돌입하거든요. 그리고 네. 뭐 3%, 뭐 5%에 불과하다지만 이 상품들이 이
전부 다 진열대에 올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서로 경쟁을 벌일 겁니다. 네. 당 대표 선거에서도 지금 오늘 재밌잖아요. 막 뭐 화물차니 스포츠카니. 근데 대권 후보들이 만약에 전쟁을 스스로 경선을 위해서 벌인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이 초점이 가버릴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총장의 그 신비주의는 점점 빛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뜻이 있다면 6월을 넘겨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얘기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윤 총장이 자꾸 이렇게 시간을 늦추는 것은요 본인 지지율을 어느 정도 까먹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빨리 결정하고 나와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요 자꾸 신비주의적에 빠져 있다 보면 지지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피로감이 커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나올 걸로 보이는데 선언은 안 하고 검증도 시작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분은 대체 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제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월 안에 정리가 돼야만 본인이 대선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넘어가고 7월, 8월 돼도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저런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요. 제가 볼 때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피로감이 커져서 다른 후보가 떠오를 가능성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